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터키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현재까지 희생자는 무려 3만 5천 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어서는 등 그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양국을 합쳐 3만 9,106명으로 거의 4만 명에 근접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지진 피해로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진심 어린 위로와 걱정은커녕 자국의 선전물로 악용하는 행태까지 벌여 전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에 있는 세계 최대의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를 자신들이 건설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지진 피해에도 끄떡이 없었던 것은 중국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대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건설한 현수교로 설계와 시공 모두 한국 회사가 도맡아 건설하였죠. 더욱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러한 중국발 허위사실 유포가 일개 한 네티즌의 발언이 아닌 중국 총영사관 공식 SNS를 통해 올라온 글이라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주 북아일랜드 중국 대사관 총영사관인 메이팡장은 공식 트위터에 차나칼레 대교의 사진을 게재하며 중국이 튀르키예에 건설한 이 다리는 지진을 견뎌냈다라는 글과 함께 차이나테크 중국 기술이란 해시태그도 당당하게 포함했습니다. 이어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도 같은 내용의 글을 공유했는데요.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의 DLNC,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완성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데 뭐라도 최대, 최고, 최장의 수식어가 들어가면 모두 중국산이라고 여기는지 중국 총영사관에서 뉴스 한번 검색하면 나오는 사실을 팩트체크도 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명명한 데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저널리스트는 차나칼레 대교는 중국 회사가 아닌 한국의 컨소시엄에 의해 건설되었다며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자연재해를 두고 중국은 가장 불쾌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웃긴 사실은 중국 공산당은 자국인들이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트위터를 선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총영사관 메이팡장의 트위터나 프랑스 중국 대사관의 공식 트위터에는 중국이 건설한 다리, 건물, 도로와 같은 인프라 시설들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차나칼레 게시글은 네티즌들의 융단 폭격을 맞아 게시된 지 8시간 후에 글은 삭제되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다리 홍보물로 교체되어 올라왔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세계는 다시 한번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타국을 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중국 대사관에 올라온 글에는 프랑스 네티즌들이 건물의 잔해에 3만 명 이상이 깔려 국가 전체가 애도하는 순간에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자국을 선전하는 것은 매우 유치하면서도 잔인하다 라거나 거짓 정보는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라는 글을 적으면서 중국의 만행에 치를 떨었는데요. 프랑스 경제학자인 기소르망이 중국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 사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가 중국이 건설한 것으로 실제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는 중국 매체와 관리들이 주기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영상까지 제작해 배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2022년 8월 기사에서 차나칼레 대교가 터키와 중국의 협력을 상징한다 라는 제목을 통해 해당 다리는 1: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즉,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중국의 꼼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 차나칼레 대교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며 자국산이라고 빡빡 우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 건설한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매우 크고 선전엔 진심인 중국이 악용하기에는 딱 좋기 때문입니다. 딱 좋아! 한국의 DLNC와 SK 에코플랜트가 꾸린 팀 이순신은 차나칼레 대교를 완공하면서 세계의 모든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바로 최장, 최대, 최고, 최단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인데요. 하늘과 바다 사이의 평행선, 철로 만든 하프로 불리는 현수교는 긴 경강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 특수교량 분야 중 시공 설계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특히 차나칼레 대교는 세계 해상 특수교량 시장에서 기술적 한계로 여겨졌던 주경강 길이 2km를 뛰어넘은 최초의 현수교로 최첨단 토목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이 방식은 시공 난이도가 매우 높아 사업 입찰 당시 기준도 1.3km 이상의 현수교를 시공한 경험이
경험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등 진입장벽 자체가 매우 높았습니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손에 꼽힐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를 기념해 주탑거리가 1545m나 되는 이순신 대교의 건설사 디에리엔 씨가 나선 것이죠. 사실 차나칼레 대교의 건설의 진정한 경쟁자는 중국이 아닌 당시 세계 1위 기록을 가진 일본 컨소시엄 팀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 건설 회사들의 팀 네이밍을 이순신으로 장명한 이상 애초에 일본한테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입찰 당시부터 한국은 일본이 내세운 조건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이 터키에 제안한 운영기간이 일본보다 20개월이나 짧았고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다리를 짓고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한 후 운영권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는 디벨로퍼 방식입니다. 그러니 터키 입장에서는 다리의 운영권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이득인데요. 한국건설사가 일본보다 짧은 운영기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건설 회사들이 한국산 자재, 부품, 소재를 직접 조달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현지 업체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인력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인지라 총 사업비 31억 유로, 한화 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조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단 12개월 내에 투자금을 마련해야 했죠. 이에 한국 금융기관들이 발벗고 함께 나서주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0억 유로를 지원하였고 국내 민간은행과 외국계 은행 25곳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내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낸싱 월드 레코드를 경신하면서 수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제의 나라인 터키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업의 위험성이 대폭 낮춰진 것도 한국 기업이 수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차나칼레 대교는 시공 과정에서도 세계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 현존하는 전 세계 주탑 중 가장 높았는데요. 이 주탑은 마치 거대한 블록처럼 64개를 쌓아 올려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높이 106m에 달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플로팅 크레인이 한국에서 바다를 건너 터키 해협까지 도착했는데요. 플로팅 크레인이 닿지 않는 곳은 역시나 세계 최대 크기인 타워 크레인이 투입되었습니다. 들어간 자재 물량만 해도 엄청난데요. 콘크리트 21만 3,448세제곱미터, 철근 3만 5천 톤, 케이블로 사용된 강선의 길이는 무려 지구 4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인 16만 2천 킬로미터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위치한 다르달레스 해협은 폭이 60km로 좁아서 물살도 바람도 매우 거셉니다. 군사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군사적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환경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실제로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었던 당시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승리한 갈리폴리 전투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당시 승리한 해가 1915년이라 대교의 풀네임도 차나칼레 1925 대교입니다. 또한 이번 지진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 터키는 아나톨리안 단층대 위에 있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12개의 판 중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3곳이 만나는 접점 지역으로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꼼꼼한 내진 설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디에리엔 씨는 규모 8.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내진 설계를 구축했고 또한 거센 바다풍에도 끄떡없도록 상판을 트윈박스 거더로 제작하면서 중간에 바람기를 내어 바람이 직접 닿지 않고 부드럽게 통과시켜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공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에서 조달한 자재의 우수성과 한국 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시공력 덕분이었죠.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거쳐 완공된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가 예상했던 시공 기간보다 오히려 16개월 빠른 4년 만에 완공되었는데요. 이처럼 짧은 공사 기간이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사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 항공 운수를 통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지 근무자들의 근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공기는 더욱 단축되었을 것이기에 이러한 한국의 공기 준수 능력은 현지에서 엄청난 극찬을 받았죠. 중국의 방해 공작은 씨알도 안 맥혔다. 2022년 3월 18일 차나칼레 개통식 당시 많은 터키 현지인들이 나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터키 네티즌들은 5,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까지 발전한 것은 지구상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냈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너희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내가 본 대형 프로젝트 중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끝낸 건 처음 본다. 원래 지연되기 십상인데 나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 예정보다 빨리 끝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장, 최대, 최고, 최단의 4개의 기네스를 달성하며 세계의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초의 현수교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닌 차나칼레 대교였기에 중국은 자국이 건설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터키에서는 대지진으로 인해 부실공사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공사의 대명사인 중국이 이런 주적을 일삼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인데요. 중국은 시진핑의 최대 역점 사업인 1대1로의 성공을 위해 인프라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두부 공정으로 지칭되는 중국산 적급자재로 인한 불법 부실공사는 매년 꾸준히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플라스틱 마냥 얇은 철근이 얼기설기 얽혀 배근되어 있고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닥 콘크리트가 부스러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콘크리트에 뭘 섞어놨는지 건설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교량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질 좋은 자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양심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2017년 하얼빈에서는 페인트로 그려넣은 가짜 창문에 예비 입주자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당시 건설사 관계자는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삼동은 특별 사양이 적용된 것인데 구조상 소방 문제로 창문을 낼 순 없었지만 사측의 배려로 고객 심정을 헤아려 창문을 그려 넣어준 것이다 라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해야 사기치는구나. 그래도 폭탄 빼고는 다 터진다는 중국산이니 한편으로는 그리기만 해서 다행인가 싶기도. 역시 믿고 안 쓰는 중국산. 오늘의 한 줄평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산과 차이나.